커리큘럼은 이제 얘를 요번 텀에는 저희가 이제 요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발전. 요번 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송전까지예요. 이 책에 송전 부분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텀에 했는데 저번 거기 이제 배전하고요. 변전. 개통. 이렇게 이제 저희는 3개월에서요. 이게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과정. 그리고 이제 이번 텀에도 할 건데 저희가 이번에 14주인가 13주래요. 원래는 저희가 몇 주 과정이냐면요. 10주 과정이에요. 대신 시간이 다른 학원은 12주예요. 12주인데 4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10주 하면서 5시간이에요. 우리가 2시간을 더 해요. 9시부터 3시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8시간, 얘는 50시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2시간을 더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14주인지 13주래요. 그러면 5시간씩 13주를 해야 돼.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이 교재는 뭐 충분히 다 하고요. 뭐 좀 이걸 자세히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자세히 나가고 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전 부분은 거의 이제 기본소가 많잖아요. 기본소가. 그래서 송배전공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요번 시험도 보면은 기본소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다 뭐 기본소에서 나왔죠. 뭐 골고루 출제가 됐고 거의 기본소에서 모두 거의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본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특히 이제 송배전공학은 모든 우리 공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송배전공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번 텀에는 이제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를 할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해설집에서 용어 해설집이죠. 용어 해설집 여기서 좀 뽑아가지고 문제를 선정을 해서 같이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키워드도 하겠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과정이 끝나면 바로 키워드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하는데 그게 그것도 한 3번 정도는 해야 돼요. 다 하려면 3번 정도 해야 될 겁니다. 하는 이유는 원래 키워드를 강의해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처음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하고 나면요.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근데 그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 본인이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이제 뭐 연구반이면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하셨잖아요. 공부는 좀 몇 년씩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6개월 했는데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 시간하고 비례해요. 투자한 시간하고. 연구반 하셨다면 벌써 한 1, 2년은 했다. 최하 뭐 1년 반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년간 공부를 하셨으면 여러 가지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려야 돼요. 베르누이 정리의 정의를 보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떤 관로죠. 물에 유출입이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A점, 여기서 각점이라는 표현 썼어요. 유선 각점이란 말이 이제 키워드예요. 유선 각점. 그러니까 어느 점인지 몰라요.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점인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유선에 흐르는 거에 따른 어떠한 각점에 대한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압력, 뭐 속도라고 해도 되고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이 에너지의 세 가지 합이죠.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즉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서의 이 세 개의 에너지의 합과 이 점에서의 세 개의 에너지의 합 또는 어떤 점이든 간에 그 모든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거죠. 그 원리가 뭐다? 그것이 베르누이의 정리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에너지 간에 무엇이 가능하다? 이 각 에너지 간에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일정하냐? 그거를 우리 정의내기를 W, QH라는 우린 파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총 파워다 이렇게 얘기하는 WQH로서 뭐하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이 WQH를 총 파워라고 해서 이걸 1초당의 뭐예요? 총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 즉 킬로와트로 변환하면 전기 에너지에서는 파워가 킬로와트잖아요, 단위가. 그죠? P 해서 파워라고. 그거로 변환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9.8 QH라는 식으로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P는 발전에서는요. 특히 수력 발전에서는 P는 얼마예요? 9.8 QH다. 이거는 변환되는 과정은 이겁니다. 지금 얘기한 WQH라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했을 때 9.8 QH가 되면 다음 장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이제 증명하면 되는 거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일단은 쑤셔 넣어요. 일단은 무조건 나오게. 그래서 뭐 출력을 구하라. 뭐 발전소에서 나오는 출력을 구하라. 뭐 그러면 무조건 뭐야? P는? 9.8 QH 이렇게 알아야 돼. 괜히 거기서 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 전압전류 없어요. 뭐 유량이 얼마네, 낙차가 얼마네 이런 게 있지. 거기에 무슨 전압과 전류 이런 걸 주면 당연히 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전력식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수력 발전이죠. 수력 발전에서 또는 화력은 화력 발전소 출력식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나온 김에 발전소 출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수력은 지금 했잖아요. 했더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얘는 뭐예요? 뭐와 무엇을 줬을 때 출력식이야? 유량과 낙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수력에서 쓰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일단 이거 하고요. 화력은 P는 얼마예요? 네? 그것도 출력식입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회전자 직경과 이제 그 지름, 그죠? 그리고 이제 무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계수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출력식이에요. 네, 그것도 맞는데 전기적 출력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건 열량하고 뭐 이런 거 줬을 때 그럴 때 출력식이고요.
전기적인 출력식이요. 뭐 단순한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얘도 전기적 출력식으로 하면요 이렇게 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여기? 플러스요? 분의 1이에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x? 너무 기출력식으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인 뭐예요? 이 델타 합시다. 하여튼 이 고조파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게 이제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입니까 여기가? 분자가 마이너스가 돼야 0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플러스여야 되고. 곱하고 이게 더합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더하고. 하여튼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두 개가 같으면 빵이 되겠죠. 이게 빵이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이 뒤에 있어요. 정확히 합시다. 거기에는 없고요. 뭐 그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외웠는데 저도 머리가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봐야 돼요 이제. 출력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정확히 써드릴게요. 2분의 v 제곱에 x d분의 1 마이너스 xq xq네요. xq분의 1 마이너스 x d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인 2델타. 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라고 해야죠. 여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돌굵기 출력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차발전기 출력식입니다. 이게. 전기적 출력식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줄 때 이게 출력식이고 전기적인 건 얘가 맞는 거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공부한 바와 같이 리액션이죠, 리액션. 리액션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법?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10점짜리도 나왔고 25점짜리도 나왔고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또 나올 확률 있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때 계산 문제로 이제 10점짜리는 얘를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전력식으로 활용해서 푸는 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반작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반작용법은 뭐냐 하면 전류와 리액터수 성분을 뭐다? 직축과 횡축으로 뭐예요? 나누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반작용법이라고 하고 돌굵기는 이반작용법으로서 뭐한다?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력기는 직축과 횡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XS라는 동기 리액턴스가 뭐예요?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기 때문에 이 양이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화력기에 이제 출력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까지 있으면 이제 이게 돌굵기의 출력식이 되는 거죠. 왜 리액션 파워라고 하냐 하면 여자에 관여되는 기전력은 누구예요? 네, 내부 유기 기전력이겠죠. 당연히 뭐 여자기에 의해서 여자기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무효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만들어내는 놈은 누구예요? 발전기에서 유효전력을 만들어내는 놈은 이제 스팀 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MCV 메인 컨트롤 밸브죠. 메인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이제 스팀 양을 많이 집어넣으면 유효 출력 P가 더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압이라든지 무효전력을 전압이 꼴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Q 이퀄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효전력을 만들어내는 놈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여자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기에서 또 뭐도 하는 거다? 발전기 자체 전압도 조정하는 거죠. 전압 이꼴로 무효전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럼 여자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을 동기시키는 그 전압은 무슨 전압이냐 이거죠. 그건 당연히 단자 전압이 아니고 뭐다? 내부 요기 기전력이겠죠. 그럼 E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그거와 관계되는 놈이 누구예요? 요 놈이잖아요, 요 놈. 그죠?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요. 무여자다 이 말이야, 무여자. 무여자라는 얘기는 뭐가 제로다? 내부 요기 기전력이 제로입니다, 이거. 여자를 안 했으면 당연히 발전기에서 전압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E가 제로다 이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제로인데도 여기에 있는 식은 이건 무슨 전압이에요? 단자전압 식이잖아. 그래서 계통에 만약에 어떠한 원인으로 전압이 존재하게 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통 측의 전압 단자에, 그러니까 발전기 단자의 전압만 뜨면 돌굽기는 뭐가 발생이 돼요? 네, 출력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통으로부터 여자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슨 파워라 그런다? 리액션 파워라 한다. 리액션 파워 또는 힘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토크. 그래서 리액션 토크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거죠. 의미는 그거예요. 네,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출력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유량과 뭐를 할 때. 뭐 수차의 출력식도 되고 발전기 출력식도 됩니다 당연히. 효율을 수차 효율을 곱하냐, 뭐 발전기 효율을 곱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틀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유량과 뭐를 할 때, 낙차를 할 때 이게 무슨 식이다? 출력식이다. 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수력에선 수력에서 거의 무슨 출력을 구하라 보면요, 거기 유량 주고 낙차 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 식입니다. 다 P는.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든 뭐 하든 그냥 건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베르누의 정리에 보면 그래서 1000QH 해가지고 9.8 QH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르누의 정리의 결론에 나와 있는 게 3번식이에요. 위식에서 뭐를 WQ로 나누면 H를 우리는 위치 수두, 그리고 W분의 P를 뭐라 그래요? 압력 수두. 수두라는 건 어떤 높이에 상당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지분의 V제곱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걸 속도 수두라 한다. 그래서 H메타가 무슨 수두다? 이걸 전수두 또는 총수두라 한다. 왜냐하면 낙차에 의해서 뭐예요?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력 발전의 주요 핵심은 뭐다? 물이 갖고 있는 그 낙차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거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 발전한다. 그럼 화력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해요? 화력 발전도 이 낙차를 이용한다 이거지. 단지 그것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열낙차다 이거죠. 열낙차. 그럼 열낙차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온도차와 압력차.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가 발생할 때 뭐예요? 어떠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게 화력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토리첼리의 정리도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는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유량 측정법 중에 수압 시간부터 시험에 나왔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력에서 시험에 나오면요 거의 뭐 하려고 주는 거야?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냈는데 이런 걸 실수해서 틀렸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점수 주려고 냈는데 틀렸다. 나만 틀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뭔 얘기인지 아셨죠? 아, 나 빼고 다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럼. 토리첼리의 정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수조. 이렇게 되겠죠. 얘 보고 그대로 뭐예요? 말을 만들어요. 어떤 큰 수조에 여기가 어디야? 아래쪽이니까 그걸 하부라고 해요. 하부에 소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공 또는 영어로 뭐? 오리피스. 오리피스가 소공이란 뜻이에요. 소공을 뚫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뭐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기 일단 어떤 압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뚫어놓으면 우리 콜라 밑에다 빵 뿌려놓으면 뭐 당연히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쭉 뽑겠죠. 그럼 뭔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 속도가 얼마다? 오늘 암기한 거 맞네요. 무조건 외워요. 왜? 이 수력에서 말하는 V는 다 이거예요. V는 뭐라고? 루트 2GH. 뭐 암기하면 좋고요.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보면 알아요. 한번 보면 아는 거고. 저거는 내가 암기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수력에서 속도 V는 뭐죠? 그럼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2GH인데요. 그럼 그냥 나와야 됩니다. 아니 이거 말고 또 V식 있지 않습니까? 있죠? 또 V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V는 뭐라고요? 이 회전수와 관계된 식이에요. 아니 뭐가 이렇게 돌면 회전수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타내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파이 D의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식도 많이 써요. 어디에 쓰냐고? 뭐 여러 군데 씁니다. 그 펠톤에도 나오고, 물론 이 식도 펠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차, 풍력 발전 가면 이제 풍력 에너지에도 저 V는 파이 D의 N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비속도 거기에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 식도 뭐 해야 될 것이다. 알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더 많이 쓰는 건 뭐다? 예. 수력은 무조건 V는 뭐다? 루트 2GH고 토리첼리의 정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죠. 여기서 분출되는 그때 속도는 뭐다? 루트 2GH라는 거고 얘를 증명하는 건 무엇에 간다? 베르누의 정리에 간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위치 압력, 속도 에너지의 합이 이 점에서의 뭐예요? 위치 압력, 속도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P1이니까 뭐야? 이건데 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압력이? 대기 압력 상태고 얘도 무슨 상태다? 대기 압력이 상태이기 때문에 PA, P2 이퀄 뭐다? PA다 이거죠.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지워지고 여기는 굉장히 수조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건 연속의 원리죠. 그 속도는 어떨 것이다? 굉장히 느릴 것이다. 그래서 V1은 거의 뭐에 가까울 것이다? 체력에 가까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와의 차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의 유효 수가 되고 그것을 H1-H2는 H라는 유효 수로 보고 얘는 이식만 남는다 이거죠. 2지분의 V2의 제곱. 그래서 이때 속도 V2의 제곱은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2GH가 되고 이거 루트 100끼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 V는 루트 2GH가 된다.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유도해낼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 소공 오리푸스에 분출되어 있는 불충 그 형태 있죠.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속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손실이 대략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0.5에서 0.9 뭐 이딴 식으로 하면 돼요. 0.99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죠. 0.95에서 0.99 그래서 얘를 CV라고 한다. 여기 그래서 얘는 일종의 손실을 고려한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속 개수. 토리첼리의 정리도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정리 중에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뭐 해야겠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P는 9.8 QH가 됨을 유도하라. 여러 번 나온 건 아니고요. 얘는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확률은 좀 어때요? 낮은 거죠. 낼 거 많은데 점수 주려고 내려면 괜히 이거 냈다가 점수 못 받아봐.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총 파워 P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WQH라고 했고요. 얘 단위는
그 W를 먼저 봐봐요. W가 물의 단위 체적당 중량에서 1000kg 중 메다 3승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H는 단위 낙차로서 몇 메타? 1m. 유량은 1메다 3승포. 유량의 단위가 메다 3승포 뭐예요? 메다 3승포 세크죠. 예, 그래서 어떠한 면적을 통과하는 뭐예요? 초당. 초당이죠, 초당. 세크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압력의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 또는 센티메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압력의 단위고. 예. 그래서 그런 단위들도 뭐야? 수력에는 단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일례로 이제 예전에 비속도가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되는데 특유 속도를 했는데 단위를 쓰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쓰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이게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지우고 나서 쓰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갖고 안 쓴 적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아는데 그냥 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원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어차피 뭐 그때 떨어질 거니까 뭐.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생각이 갑자기 나요. 메타킬로와트죠, 메타킬로와트.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험장에서 하니까 집에서 찾아봤죠. 아, 2단이었네 이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희한하게. 한번 시험장에서 그렇게 했더니 까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메타킬로와트. 그러니까 얘는 킬로그램 중 메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천이 빠졌죠. 다시 씁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단위가 없어요. 1000kg 중 메타 3승이 되겠죠. 맞나? 맞죠. 이게 이제 W고요. W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H는 메타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 책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거기 나와 있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뭐다? 이건 빼고 단위만. 이게 뉴턴이고요. 뉴턴 메타가 뭐다? 줄이고 이 와트다. 그래야만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와트라는 전기 에너지 단위로 뭐 할 것이다. 변환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줄을 주고요. 줄을 주고 와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줄포 세크가 와트라는 거 모르면 그것도 못 푸는 거야. 그거 딱 한 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도 뭐예요? 이게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몇 줄일 때 몇 분 동안에 한 에너지는 얼마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 수력에도 기출 문제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얘를 이용해서 와트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이 뭐예요? 이게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중력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이걸 활용해서 세크 제곱에 곱하기 킬로그램 퍼 메다 3승에 메다 3승 퍼 세크에 메타니까 이거 지워지고 여기에서 1뉴턴이 킬로그램 메타 세크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의 메타 세크 제곱 이게 뭐가 돼요? 뉴턴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9.8 곱하기 1000이 있죠. 1000 빼먹었어요. 여기 1000이 있는 거죠. 1000 곱하기 얘가 뉴턴이 되고 남는 거 뉴턴 메타 세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줄이잖아. 줄 퍼 세컨은 뭐야? 와트. 와트인데 1000이면 이게 지워지면서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8 킬로와트가 나와. 그럼 결국엔 아까 1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량과 낙차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 QH 9.8 QH의 킬로와트.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한 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뭐 한 거예요? 써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총 파워 WQH로부터 뭐를 유도한 거야? 전력식 P는 9.8 QH가 됨을 증명한 겁니다. 시험에는 한번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골탕 먹이려면 이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할 땐 돼요. 이게 그런 문제야. 할 때는 돼. 잠깐 지나면 혼자 해보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또 뭐야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야죠 또. 한번 보고 가야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보고 갈 거야. 그런 문제 몇 개 있어요. 시험 보는 날 컨닝도 했는데 뭐 그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저도 했습니다. 거짓말 시키고 컨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우리 때는 책상 안 바꿨어요. 요즘 바꾸나요? 바꿔요. 두 개씩 오후로. 바꿉니까? 네, 오후로. 오후에요? 오전 오후하고 같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1교시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썼어요,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이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 화력에서 화학식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그 접지선에 굵기 구하는 공식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이어져요. 막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한 5-6가지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공식만 써놓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은 다른 부분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공식만 딱 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만 써놨는데 시험지를 이제 처음에 돌리잖아요. 머리에 손 올리라고 그러고 막 돌리잖아. 그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 하면 안 되고 이제 돌리라 그러면 이제 그때 시험지를 딱 받고 아직 풀지 말라고 하지만 막 한 손으로 막 씁니다. 사람들 막 쓰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하지 말라고 막 이제 머리에 다 손 올리고 아직 풀지 말라고 그럼 시험지만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시험지 얼른 봐요. 이렇게 내가 컨닝을 할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봅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자연스럽게 지우면 돼. 근데 있잖아요. 있으면 그때 써요. 시험지에다 옮겨 써. 싹 쓰고 그거 보고 쓴 다음에 그때는 출제에 막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때 컨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합니다. 쓴 다음에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요, 그냥. 근데 샤프로 썼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는 이제 내 시험지에 내가 쓴 거는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답안지에 쓸 때는 그거 보고 이제 화학식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컨닝이라는 게 뭐 한 문제를 전체 써갖고 보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런 사람은 붙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잘 안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식이 여기 나왔는 다음 장에 나왔는 이것도 써놨어요. 수학시간법 한 줄만 어떤 식? 맨 꼭대기식. 왜? 맨 꼭대기식만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합시간법에 맨 꼭대기식을 써놨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써놨으면 그 식 보고 유도하면 되는 거죠. 식 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면 되잖아요. 결론은 아니까. 결론은 ST는 ST 곱하기 L분의 G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써놓고 하면 되죠. 그런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시험에. 문제 5번은 유량 측정법이에요. 유속계법, 부표법, 연수속도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모르겠어요. 25점짜리로 유량 측정법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또 매우 낮아요. 요즘 시험 출제 경향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콕콕콕콕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피토관법과 수합시간법은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피토관이나 수합시간은 좀 공부해서 보시고 나머지 앞에는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결론은 유량이라는 거는 Q고요. Q 이퀄 뭐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Q 이퀄 뭐라고요? Q 이퀄 AV죠. Q 이퀄 AV입니다. 그러니까 유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뭐를 측정하면 된다? 단면적과
유속을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단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뭐다? 뭐 하천의 단면적이든 관로의 단면적이든 다 뭐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면 부분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관이 몇 밀인지 다 거기 반지름 곱하기 뭐 하면 돼요? 3.14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뭐예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S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은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핵심은 뭐다? 근데 뭐는 알 수 없다. 유속은 그때가 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뭐를 구하면 유속을 구하면 결론은 뭐를 알 수 있다. 유량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무슨 법이다? 유속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속 측정 방법이에요. 유속 측정 방법. 첫 번째 유속계법.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오려 붙이기 했는데 잘 안 나왔네. 프로펠러와 날개차를 가진 이 그 유속계라는 놈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하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천에 집어넣으면 이 프로펠러하고 날개차가 뭐 하겠어요? 회전하겠죠. 회전하면 그 회전수를 뭐야? 측정해가지고 뭐를 구하겠다? 유속을 구하겠다 하는 게 무슨 법이야? 유속계법입니다. 그래서 V는 AM 플러스 B의 메타 퍼 세크다. 이렇게. 그래서 회전수를 측정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유속을 측정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패법은 뭐냐 하면 얘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하천의 무슨 부분에서 행해야 된다? 네, 직선 부분. 하천의 직선 부분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라는 점에서 부표를 띄워요. 그러면 B까지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거리 나오잖아요. 그럼 A에서 B까지 이동한 그때 뭐를 측정해?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메타 퍼 세크다 이 말이야. 거리 알고 시간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속도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단 부표는 어디로만 진행해? 수면 위로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와 그 수면 위의 유속과 어디예요? 그 밑에 내부의 그 유속은 어때? 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면 표면 유속의 몇 프로가 평균 유속이다? 약 80%. 그래서 계산할 때 V는 0.8이라는 계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뭐 하면 돼요? 알면 되겠죠. 염수속도법은 뭐냐 하면 관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전극을 설치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전지를 걸고요. 이 전류계를 딱 걸어요.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걸고 전류계를 설치해 갖고 여기에 전극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 소금물. 말 그대로 소금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소금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물이 들어가서 어떠한 막을 형성하는 어떠한 소금물 물질이 된다 이거지. 그걸 이때 이 막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염수기 때문에 염수 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소금물이 어떻게 해요? 관로를 따라 뭐 할 것이다. 진행하는데 이 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일반 물보다 소금물은 뭐가 뭐예요? 뭐가 크다? 네, 전도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전류계의 눈금이 여기 이 눈금이 이게 이쪽이 0인가? 이쪽이 0이라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때? 움직일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염수부막이 지나갈 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딱 움직이면 그때 시계를 갖다 딱 누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얘를 쭉 가서 여기 또 염수부막이 또 이렇게 와서 진행해서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에 있는 전류계도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눈금이 움직일 거다 이 말이에요. 시계를 딱 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류계가 움직인 그 사이의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측정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이미 뭐 할 것이니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타 퍼 세크를 알 수 있다 하는 게 뭐야? 예, 염수속도법이에요. 염수속도법. 우리 책에 유수의 일정한 농도의 염수를 주입하면 염수부막이 만들어지고 임의의 두 점 간의 전극을 설치해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염수가 통과함에 따라 전류값이 변화하죠. 전류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록해서 두 장 간에 통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면 유속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염수속도법이고 이런 거는 어떤 관로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수학관이나 수로의 유속을 측정할 때 얘는 적용을 한다. 위에 유속계법이나 부패법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천에서 하는 거야. 하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압시간법이니까 얘는 어디서 하겠어요? 네, 수학관에서 하겠죠. 수학관. 네. 이제 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림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리면 이겁니다. 이 그림은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제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습니까? 워낙 이 공부가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이거 설명은 해요. 설명 다 이해하시면 뭐 하면 돼? 자꾸 그려봐서 뭐 하면 돼? 외워야죠. 결국엔 외워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식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력 발전 다 무슨 식이라고 보시면 돼? 네, 댐식 수력 발전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댐식입니다. 뭐 우리가 수로식도 아니고 수로식은 뭐 하는 거야? 수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길게 빼는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댐 축조해가지고 어떻게? 이 댐을 이렇게 축조했잖아요. 그럼 이 댐에서 여기 치수구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 받아갖고 이 낙차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발전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무슨 방식이다? 댐식 수력 발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거야. 댐식. 유역 변경식이라고 강릉 수력인가 뭐 하나 있대는데 그거는 뭐 참조적으로 보시면 돼. 두 하천 사이에 뭐예요? 고저차를 이용해서 뭐를 이용한다? 낙차를 얻어서 발전하는 거. 그게 유역 변경식이에요. 그 차이는 그거고 단순하게 보면 그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라고 보시면 돼? 댐식 발전소다. 그래서 우리 한강 수계에 있는 거의 발전소들이 다 뭐다? 대표적인 다 댐식 수력 발전입니다. 댐식. 그럼 댐식이 대표적인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 이것만 딱 알면 당연히 조합수조도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쉬운 게 나오겠습니까?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무수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냈어? 아니 뭐 어려운 문제만 내나? 점수가 안 나오면 출제위원들도 욕먹어요. 아, 니들 일부러 안 뽑으려고 문제 어렵게 냈지. 옛날에 저기 소방기술사 그랬잖아. 문제 아무도 못 풀게 냅니다. 다. 요번에 20명 필요한데 많이 좀 뽑게 해주세요. 문제 좀 쉽게 내주십시오. 알았어요. 시험 내는 건 내 고유권한이잖아. 어떤 놈이 들어가도 다 똑같아. 출제는 몇 번 받고도 들어가는 놈들 다 그래. 왜? 협회에서 이미 다 마패했기 때문에. 야 뽑으면 안 돼. 씨발 우리가 그거 따려고 7, 8년 공부해가지고 기수사 땄는데 우리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뽑았잖아. 갑자기 20명씩 뽑으면 이거는 혼란 오는 거야. 해가지고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 어렵게 내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씨발 한두 문제 풀 게 없네. 뭐 이따위 시험 문제 낼까? 한 7, 8년 한 사람이나 조금 알아보고 이제 조금 끄적이고 그럼 얘는 그래도 좀 썼네? 야 그래도 합격자 없을 수는 없잖아. 한 2명만 붙여주자. 그럼 2명 붙고 그럼 한두 명씩 붙고 연봉은 뭐 자격증 갖다 맡겨놔도 1억씩 주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갖고 눈에 불을 켜고 소방기술사 딸라고. 근데 우리 발송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방처럼 그렇게 안 뽑으려고 하면요 이런 문제 안 내요. 뭐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뭐하러 냅니까? 근데 항상 이거예요. 시험 출제는 기준이 상중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하가 거의 뭐 40%를 육박합니다. 그럼 시험 출제 중에 40%는 핫발이 문제여야 돼. 아, 그럼 평균 40점 받았다 내가. 그러면 공부하는 신용은 했네. 기본적인 건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옳죠. 평균 뭐 50점 좀 넘었네. 그럼 중짜리 문제도 몇 개 맞췄네. 거기서 조금 더 한 뭐야? 그냥 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뭐야? 합격이잖아요. 퍼센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40, 얘가 20. 40이 더 돼요. 이게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 그럼. 얘가 30에서 40. 얘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20%는 뭐라? 이거는 풀지 마세요. 건드리면 무조건 떨어뜨릴 거예요. 이 말이야. 근데? 얘는 답을 썼는데? 얘는 거기서 근무하나 봐. 얘는 그 실무자인가 봐. 그러니 이렇게 잘 썼지. 이런 애는 붙여야 돼.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공부하려고 난립니다. 상짜리 문제도 맞추려고. 그 짓을 왜 하냐고. 난 그걸 반문하고 싶어. 그 짓을 왜 합니까? 그거는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나왔던지 아니면 전날 왠지 이게 보고 싶어서 보고 갔는데 나오면 누구 말대로 조상님이 도와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지.
어차피 이 시험이 뭐 운칠기삼이라고 했는데 운이 70%예요. 그 30% 노력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맞히지 말라고 한 거는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이걸 맞춰가지고 붙는 놈이 많냐? 많아야 이거밖에 안 돼. 근데 2명 뽑는 거 아니잖아. 보통 10명 이상은 뽑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럼 15명이라고 쳐. 그러면 2놈은 이거로 빠져나갔어. 이상한 거 풀어갖고. 그럼 몇 사람 남았어요? 아직도 13척에 배가 있는 게 아니고 13명이라는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이 자리를 노려야지 뭐 이 2자리를 노릴 거야? 그러려고 공부하면 안 되죠. 이 자리는 어차피 뭐야? 이거 안 풀고 이 똑같은 요 상황에서 13명이 붙는 거야. 그럼 누가 좀 더 실수 안 하고 누가 좀 더 뭐예요? 답안지를 좀 이쁘게 쓰고 근접해서 썼느냐 이거잖아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어렵고 이런 문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거예요. 중두인재, 중하, 중중, 중상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워야 중상이야. 상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상짜리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를 왜 냈지 하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건 아예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풀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는 순간 걔 때문에 가는 거. 자신 없으면 풀지 마요. 모든 게. 계산 문제든 논술이든 굳이 딴 거 쓸 거 있는데 모험할 필요는 없다. 모험에서 잘 된 사람을 봤으면 해라 그러지. 근데 여태까지 시험 본 사람 중에 모험해가지고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선배든 후배든 다. 그러니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친다니까. 자꾸 1, 2교시 망쳤다고 3, 4교시에 이상한 거 풀려고 노력하는 분이 어차피 떨어진 거. 여기서 내 승부를 봐야지. 이래갖고 푸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성공 확률이 극악이에요. 극악. 굉장히 희박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3, 4교시에 분발해서 뭐요? 아는 거라도 잘 풀어갖고 뭐 어떻게 비비다 보면 또 돼요. 재수 좋으면 되는 거 아무도 몰라. 난 1, 2교시 잘못 봤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출제위원은 잘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참 이거 오묘한 게 난 1, 2교시 잘 봤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붙는 사람의 확률이 더 적어. 시험 잘 보고 왔대야 자기는 합격했대. 그래가지고 미리 사. 그런 거 얼렁 얻어먹어야 돼. 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다 얻어먹었는데 뭐 다시 걔네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얼렁 가서 얻어먹는 거야 그런 거. 왜?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러지. 야, 내가 봐서 넌 100% 떨어졌다.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 시험 잘 봐서 붙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붙은 놈이 없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리고 떨어졌다고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붙었대. 진짜요? 난 기대도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 아무도 몰라요. 발표 나와봐야. 어떤 뭔 얘기해라 그랬는지. 이것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수조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거의 대표적인 댐식 발전의 구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야 그럼? 조종지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지. 조종지나 저수지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저수지식, 조종지식 하잖아. 그냥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의 차이. 좀 규모가 크면 저수지, 규모가 좀 작으면 뭐요? 조종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쭉 오면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안내날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내날개가 하는 역할은 뭐 한다? 유량과 뭐 유수의 방향 뭐 이런 걸 조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량을 조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알아야 될 두 가지 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압력 수로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을 우리는 수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 여기가 압력 수로라고 한다라는 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압력 수로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의 관이 압력 수로다? 저수지와 조합수조 사이에 있는 관을 우리는 압력 수로라 한다. 그게 정의입니다. 압력 수로의 정의. 그걸 외워야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지금은 그림을 안 그렸지만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네, 조합수조가 있는 거죠. 조합수조. 걔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요거 갖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이 안내 날개가 뭐예요? 갑자기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흘러가고 있는 놈을 딱 뭐 하는 거야? 막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변화가 와? 무엇의 변화예요? 단순해요. 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유속과 유량. 분명히 안내 날개가 급격하게 확 닫혀버리면 여기서 뭐의 변화가 나오면 뭔가 흘러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막은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유속의 변화라고 해요. 유속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수량이 여기 계속 흘러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딱 막혔잖아. 그럼 그게 뭐의 변화예요? 그래서 유속과 유량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해, 이걸? 이걸 수격작용이다. 즉, 뭐가 흐르고 있는데 딱 막으면 여기서 일로 흘러가려고 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관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막은 놈을 갖다 뭐 할 거야?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니까 뭐야? 그래서 무슨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게 날 것이며 얘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려고 봤더니 이만큼의 저수지물이 뭐 하고 있어? 찍어 누르고 있어. 얘를 떠받쳐야 되는데 떠받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압간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압력 상승에 의해서 이 수압간은 저수지가 누르는 물을 얘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기 시작해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해갖고 종국에는 뭐예요? 그 힘 때문에 이거 터져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수압간이 터질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안 터질 수도 있겠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압력이 되돌아가는 놈을 뭔가 흡수해 줄 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탱크를 만들자 말이에요. 탱크라 그랬는데 수조를 만들자 이거지. 그래갖고 이놈이 딱 왔을 때는 일로 뭐예요 이거를? 충격을 흡수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이 압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저차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멈춰. 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내려가겠지.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뭐야? 다시 여기로 안정되겠지. 수격작용에 의한 이거는 이미 밸브는 이미 닫히고 시간이 지나면 뭐야? 시간이 지나면 한번 쿵 쳤다가 줄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줄었을 거니까. 그러면 다 안정화됐잖아. 그럼 수압관이 터질 일도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조합수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서지 탱크. 이걸 뚫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유속의 변화에 의한 건 뭐다? 수격작용이고 유량의 변화에 의한 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 한다? 이걸 서징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압관에서 이게 압력 조합수조의 형식을 보면 이제 단동형, 차동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동형이야 어차피 뭐 그냥 큰 드럼통이니까 거기에서 다 뭐를 흡수해요? 이 서징 작용과 수격 작용을 다 흡수하는데 그거보다 좀 분담하면 훨씬 더 뭐야? 빨리 수격의 감소를 빠르게 하면서 뭐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해갖고 나온 게 이제 차동 서지 탱크. 차동 서지 탱크라는 건 라이저라는 게 있고 포트라는 놈이 있어요. 라이저가 수격을 흡수해. 그러니까 각각 나는 그 분담하는 게 틀린 거지. 포트에서는 뭘 흡수해? 서진 작용을 흡수하는 거죠. 유량의 과부족. 이걸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수조는 왜 쉬우냐?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서징 작용 이꼬르 포트 이꼬르 재수공. 이 재수공이 이게 한국말로 재수공이 이꼬르 수실. 이렇게 알면 뭐야? 그럼 저거 다 한 거예요. 저것만 알고 있으면 조합수조는 뭐 할 수 있다?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요. 포트가 무슨 역할을 한다? 서진 작용 흡수하는 역할. 걔하고 똑같은 말이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그게 재수공이다. 그래서 재수공 서진 탱크 뭐밖에 없어? 포트밖에 없다. 포트랜다. 저기밖에 없는 거죠.
맞죠? 포트밖에 없는 거고 뭐밖에 흡수 못해? 서징밖에 흡수 못한다. 예, 이런 얘기. 대신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뭐 이런 거. 예, 수격을 충분히 흡수 못해요. 그래서 그 제수공이 그렇고 수실사 탱크는 수실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수실이 포트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수실에서 뭐예요? 유량의 과부족을 흡수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수실이 포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나머지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수실은 왜 쓰느냐? 지형상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형상 단동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용 수심이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수실이라는 놈에서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이게. 수실에서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량의 그거를 흡수를 하겠지.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그림 외워야 되고. 뭐 하려고? 이 수압시간법. 수압시간법 헬지. 그러면 이제 수압시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외웠죠. 이게 압력조. 이게 수압관이죠, 수압관.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튼.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뭐예요? 안내 날개가 닫히면 전폐할 때까지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사이에는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이 통과하는 면적이 단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그만큼 뭐야? 유속은 빨라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 수압관의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내 날개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해서 전폐할 때까지 이 수압관에 뭐가 일어난다? 압력 상승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면적으로 표현하고 그 수압의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압의 변화는 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거가 시간. 그죠? 시간과의 관계를 뭐로 나타냈다? 그걸 응용해서 그래서 구한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이제 수압시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를 보시면 안내 날개 서서히 폐쇄해서 유속을 저하시키면 수압관 내 수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수압의 변화와 시간으로부터 뭐를 구한다? 유량을 책에는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량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수압시간법이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을 뭐 해야 된다? 네, 외워야죠. 외워야 된다.